강쌤입니다.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 2016년도 2회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베어링의 재료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그래서 융착성이 좋을 것, 융착성이라는 건 잘 달라붙는다는 얘기죠. 베어링은 보스라는 몸체 부분과 축이라는 부분을 마찰이 없이 이렇게 회전할 수 있게 해주는 기계 요소입니다. 서로 간의 기계 요소에 마찰이 없게 해주는 그런 부품인데, 여기 융착성이 좋다고 하면 잘 들러붙는다는 얘기니까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베어링은 피로 강도가 높아서 하중에 잘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내식성이 강해서 부식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마찰열을 잘 버틸 수 있어야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도 보겠습니다. 스테인레스 강의 종류로 해당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스테인레스 강이라고 하면 녹이 잘 슬지 않는 강이죠. 그래서 니켈과 크롬을 다량으로 함유시켜서 철에 녹이 생기는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강입니다. 합금 강입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강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조직에 따라서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 강, 그리고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 또 마텐자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상용하는 스테인리스 강이 바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이죠. 우리가 많이 접하는 숟가락, 젓가락, 식기 또는 급식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방용품, 이런 것들이 스테인리스 강인데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을 많이 사용하죠. 정답은 해당되지 않는 게 펄라이트계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표준 조성이 구리가 4%, 니켈이 2%, 마그네슘이 1.5% 함유하고 있는 알루미늄, 구리, 니켈, 마그네슘계 알루미늄 합금, 알쿠니마라고 해서 외우고 있죠. 알쿠니마가 바로 Y 합금이죠. 대표적인 내열용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열을 잘 버티는 내열용 알루미늄 합금. 그래서 Y 합금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조성의 퍼센트까지는 몰라도 어떤 원소가 들러있는지 외우기 쉽게 알쿠니마 이렇게 외우죠. 그래서 Y 합금, 자동차나 항공기 엔진에 많이 사용합니다. 9번 보겠습니다. 12kNm의 토크를 받는 축의 지름을 약 몇 밀리미터로 해야 되는가? 우리가 축 지름 설계하는데 스몰 d, 축지름을 설계하는데 여러가지 종류가 있죠. 상황에 따라서 비틀림 토크, 비틀림만 받느냐, 비틀림 모멘트만 받느냐, 또는 쿠핀 모멘트만 받느냐, 또는 쿠핀과 비틀림을 같이 받느냐에 따라서 이 축지름 설계의 공식이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 지금 같은 경우 문제에서는 토크만 받는다고 했으니까 비틀림만 받는 것이죠. 비틀림만 받는 축의 지름 설계는 세제곱근의 타우분의 5.1 곱하기 t 토크죠. 그래서 얘를 대입해보면 타우, 전다 능력은 50메가파스칼이래요. 50. 그리고 0.1 곱하기 토크가 12kN이라고 그랬으니까 12 곱하기 10의 3승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키로가 10의 세제곱을 이야기하고, 우린 밀리미터 단위로 다 환산시켜야 되니까 얘도 밀리미터 단위로 환산시키겠습니다. 1m는 1000mm죠. 그래서 여기다 다시 1000을 또 곱해주는 거죠. 단위 환산을 같이 했습니다. 얘를 이제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약 106.96 정도가 나오는데, 최소한 106.96보다는 커야지 이 축이 부서지지 않고 이 비틀림을 모두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107mm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보죠. 모듈이 5이고 이 수가 각각 40개와 60개인 한 쌍의 표준 기어에서 두 축의 중심거리를 물어봤어요. 중심거리는 이렇게 공식을 해설과 같이 공식을 써도 되고 그림을 그려보는 게 확실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 쌍의 표준 기어가 있고 중심거리가 이렇게 있겠죠. 이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는 거니까. 근데 모듈이 서로 5래요. 모듈이 같아야지 두 스퍼 기어가 맞물려 돌아가죠. 그럼 둘 다 모듈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수가 40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Z가 40이고 Z1이라고 해보죠. 얘는 Z2니까 60이에요. 피치 원지름 D는 MZ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피치 원지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1번 기어는 5 곱하기 40 하니까 200이 지름이 되겠고 얘는 300이 지름이 되겠네요. 지금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을 하면 지름이죠. 그래서 얘의 반지름 100, 얘의 반지름 150, 서로를 더하면 250이 두 축의 중심 거리겠네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고압의 탱크나 보일러의 이 리베디움 주위에 코킹을 하는 주 목적. 우리가 이렇게 판이 두 개가 있다고 하면 리베팅을 이렇게 하죠. 구멍을 뚫어서 리벳을 박은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리베팅을 하는데 보통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채워져 있다고 하면 이 판에서 물이 빠져나갈 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판과 판 사이가 벌어져서 물이 빠져나가는 경우, 리벳 사이가 벌어져서 물이 빠져나가는 경우. 그래서 이 리벳의 머리를 이렇게 쿡쿡 쪄줘서 더 기미를 요하는 걸 코킹이라고 하고, 판과 판 사이를 망치로 쳐서 기미를 하는 걸 플러링이라고 합니다. 둘의 차이 꼭 알아두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코킹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목적은 같습니다.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기밀. 안에 있는 액체나 기체가 빠져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사용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 거죠. 리벳 머리에 할 때는 코킹, 판 사이에 기밀을 요구할 때는 플러링. 그래서 꼭 둘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한번 보겠습니다. 두상법을 나타내는 기호 중 삼각법을 의미하는 기호. 삼각법을 의미하는 기호는 1번이 되겠죠. 일각법을 의미하는 기호는 3번이 되겠고요. 일각법.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점선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긴 속이 텅 빈 이 각불, 속이 빈 각불을 이야기합니다. 각불을 어디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를 정면도라고 했을 때 삼각법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고 우측면도가 오른쪽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렇죠? 일각법으로 그리면 왼쪽에 우측면도가 그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따면 삼각법, 이렇게 따면 일각법,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얘도 우측면도, 얘도 우측면도잖아요.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스퍼기의 도시법으로 옳은 것은 입봉우리 원은 가는 실선으로 그린다. 입봉우리 원이면 이끝원이네요. 가는 실선이 아니고 굵은 실선으로 그리죠.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 골원은 가는 실선으로 그리죠. 1점 세선이 아니고요. 2점 세선도 아니고요. 가는 실선으로 그립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면의 지시기호에 대한 각 지시기호의 위치에서 가공 방법을 표시하는 위치로 옳은 것은, 가공 방법을 표시한다 라고 하면 여기 위에다가 이쪽에다 그리는 거죠. 4번이 되겠습니다. A는 산술 평균 거칠기 값을 넣는 것이고요. C는 줄무늬 표시 맞죠? 그리고 여기 뒤쪽은 컷오프 값을 넣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 볼까요?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참고 치수로 기입한 곳이 총 2공이 아니고 2곳.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치수를 나타내는 보조기호는 치수값에 괄호를 넣는 것이죠. 네, 괄호를 넣는 것은 한 곳이 있습니다. 한 곳. 그러니까 틀렸죠. 2번 45도 못대기 크기는 4mm다 라고 했는데, 딱이 크기를 나타내는 곳은 여기 C3가 있죠. 4mm가 아니고 3mm죠. 틀렸죠. 지름이 10mm인 구멍이 한 개 있다 라고 했어요. 여기가 파이 10mm 구멍이 있는데 숫자가 4개 있는 것이죠. 앞에. 그러니까 한 개가 아니고 4개 있는 거죠. 4번 네모 80은 한 변의 길이가 정사각형이다. 그렇죠. 정사각형의 보조기호는 네모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기계 부품을 조립하는 데 있어서 치수공차와 기하공차의 호환성과 관련된 용어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최대 실체 조건 MMC는 한계 치수에서 최소 구멍 지름과 최대 축 지름과 같이 몸체 형체 실체가 최대인 조건. 그렇죠. 우리가 치수공차에 치수를 주게 되면 최소 허용 치수, 최대 허용 치수가 나와지는데, 부품의 형상에 따라서 부피가 최대로 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최대 실체 조건이죠. 그래서 형체 실체가 최대로 될 때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번은 맞고요. 2번 최대 실체 가상 크기 MMVS는 같은 몸체 형태 유도 형체에 대해서 주어진 몸체 형체의 기하 공차의 최대 실체 크기와 집합적 효과에 의해 만들어진 크기. 우리가 최대 실체 조건에서 나오는 최대 크기하고 최대 실체 조건에서 나오는 최대 크기하고 기하 공차의 최대 값에서 나오는 크기를 조합해서 만드는 가상 크기를 최대 실체 가상 크기라고 합니다. 3번 최대 실체 요구사항 MMR은 LMVS와 같이 본질적 특성에 대해 주어진 값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형식과 완전한 형식의 기하학적 형체를 정의하는 몸체 형체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실체 내부의 비이상적 형태를 제한한다 라고 했는데, 이 비이상적 형태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형체를 나타내는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3번에 대한 보기는 틀립니다. 4번 보기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27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공작물의 테이퍼를 심압대를 이용해서 가공할 때 편의량을 물어봤죠. 지금 편의량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부분만, 전체가 테이퍼가 아니고 일부분만 편의가 되어 있으니까 편의량 x는 이 공식을 써야겠죠. 2L분의 라지 d 마이너스 스몰 d 곱하기 길이, 이렇게 되죠. 여기서 스몰 l은 테이퍼진 길이 60을 얘기하고요. 2 곱하기 60. 라지 d는 큰 쪽의 지름 40,
스몰 d는 작은 쪽의 지름 20, 그리고 곱하기 라지 L은 전체 길이 120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20이 나옵니다. 20.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0번도 한번 보죠. 밀린 커터에 대한 형상으로 옳은 것은 지금 A각하고 B각이 설정되어 있죠. 지금 여기를 보면 키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축이 껴져 있는 데죠. 밀린 커터는 이렇게 커터가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키홈과 축을 끼워져 있는 이렇게 그 일부분을 보여준 거예요. 여기 이 일부분.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공작물이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얘가 이렇게 밀려 올라가면서 치는 거죠. 공구가 움직이니까요. 공구가 이렇게 밀려 올라가면서 공작물을 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B라고 하는 각도는 경사각이 되겠죠. B라고 하는 각도는 경사각이 되겠습니다. 윗면 경사각. 그쵸? 그리고 A라고 하는 각도는 여유각이 되겠죠.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A각, 여유각을 크게 하면 마멸은 감소한다. 여유각이라는 것 자체가 공작물과의 마찰 저항을 줄이기 위한 각도죠. 그러니까 1번은 맞겠네요. B각도가 크게 되면, 이 각도가 크게 되면 점점 이 칼날이 얇아지는 거죠. 예리해지는 거죠. 날이 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약하게 됩니다. 그쵸? 틀렸고요. B각을 크게 하면 절삭저항은 증가한다. 날이 예리해지면 절삭저항은 감소하죠. 틀렸고요. A각은 단단한 일감은 크게 하고 연한 일감은 작게 한다. A각과 일감의 종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마찰하고 상관이 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보겠습니다. 나사의 피치를 측정할 수 있는 것. 나사 피치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 정도 있죠. 나사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유효지름을 측정하던가, 아니면 공구 현미경을 이용해서 측정하던가, 삼침법을 이용해서 측정하던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공구 현미경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쭉쭉 넘어가서 3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M10 곱하기 1.5 피치의 탭을 작업을 위한 기초 구멍용 가공 드릴의 지름으로 적합한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재료에서 구멍을 뚫은 다음에 여기다가 탭을 내려고 해요. 탭. 그러면 최초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나사는 호칭 지름이 10mm인 나사 구멍이란 말이에요. 앞나사 구멍. 탭을 내야 되는데요. 이걸 바로 호칭 지름대로 구멍을 내버리면 10mm, 파이 10짜리 구멍을 내버리면 나사산이 제대로 나지가 않겠죠. 나사산은 안에서 들쭉날쭉하게 나야 되는데, 호칭 지름은 바깥 지름, 가장 큰 바깥 지름을 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0mm로 구멍을 내버리면 탭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탭의 드릴 지름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호칭 지름에다가 피치 값을 빼주는 값만큼을 최초 구멍 드릴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0mm짜리 탭을 원한다 라고 하면 구멍은 8.5로 만들어서 탭 가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작게 구멍을 내주는 거예요.
3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연관과 같이 연질의 공작물을 초경합금 바이트로서 고속 절삭할 때는 칩이 연속적으로 계속 흘러나오게 돼서 위험하므로 칩을 짧게 끊어주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 당연히 칩 브레이커를 사용해 줘야겠죠.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공구가 이렇게 있죠. 얘를 계속해서 가공하면 칩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게 되겠죠. 나중에는 쭉 유동형 칩이 나오게 돼서 작업자까지 위험에 이르는 빠른 속도로 회전하니까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칩을 이렇게 뚝뚝 끊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바이트에 이제 절삭 바이트에 무늬를 내주는 거죠. 굴곡을 이렇게 내주는 거죠. 굴곡을. 그러면 칩이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 굴곡에 걸려서 뚝뚝 끊겨지는, 이게 뚝뚝 끊겨져서 이렇게 뚝뚝 끊기는 칩이 나온 유동형 칩이긴 한데 칩이 잘려져서 작게 나오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늬, 굴곡진 이 무늬를 칩 브레이커라고 하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보겠습니다. 구성인선의 방지 대책으로 옳은 것은 1번 절삭 깊이를 작게 한다. 절삭 깊이 작게 하면 바이트 날 끝에 구성인선이 적게 생기겠죠. 2번 윗면 경사각을 작게 한다 라고 했는데, 윗면 경사각을 작게 하면 바이트 날이 뭉툭해지니까 절삭 저항이 많이 걸리고 구성인선이 많이 끼게 됩니다. 경사각은 크게 해야 되죠. 절삭유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절삭유제는 사용해야 되죠. 재결정 온도 이하에서만 가공한다.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이요. 그럼 42번 보겠습니다. 직사각형의 숫돌을 스프링으로 축의 방사형 원통형으로 부착한 원통 형태 공구로 회전 운동과 동시에 왕복 운동을 시켜서 원통의 내면을 마감하는 그런 가공법, 호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직사각형의 숫돌을 이렇게 원통 형식으로 위에서 봤을 때, 이게 위에서 봤을 때 구멍이 이렇게 있으면 숫돌이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그럼 이 숫돌이 스프링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서 바깥쪽으로 힘을 계속 주게 되면서 얘를 회전시키는 거죠. 그러면 구멍 내부에 있는 거칠거칠한 부분, 표면 조도를 맞춰줄 수도 있고, 구멍이 똑바르게 올곧게 진직도를 맞출 수가 있고 진원도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이 바로 호닝이라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공구, 이 숫돌이 달려있는 이 공구를 혼이라고 하죠. 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보겠습니다. CNC 선반에서 아래와 같이 절삭할 때 단차 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기능, 홈 가공을 할 때 회전당 이송으로 생기는 단차, 드릴 가공할 때 간헐 이송에 생기는 단차, 쥐공사죠. 휴지 기능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작물이 있으면 홈 가공을 하려고 해요. 홈바이트를 이용해서 홈 가공을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집어넣어서 한 바퀴가, 이 원통이 한 바퀴가 돌기 전에 공구를 빼버리면 홈이 완벽하게 나지가 않죠. 그렇죠? 공작물이 한 바퀴를 채 돌기도 전에 홈바이트를 빼버리면 어떤 데는 가공이 되어 있고 어떤 데는 가공이 안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회전체니까. 그래서 홈바이트를 들이민 다음에 조금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충분히 한 바퀴 이상이 돌 수 있도록. 그렇죠? 그 기능이 바로 쥐공사, 휴지 기능이죠. 바이트가 움직임을 멈추게 하는 기능.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보죠. 고정 사이클을 이용한 프로그램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다품종 소량 생성에 적합하다. 저 품종이 여러 개일 경우는 우리가 고정 사이클을 사용하는 경우는 뭐 이렇게 생긴 면이 있다고 할 때 공구 경로를 이렇게 깎고 올라와서 다시 깎고 올라와서 다시 깎고 이렇게 공구 경로를 설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이 가로줄 한 줄 한 줄이 다 이 가로줄이 한 줄 한 줄이 다 블록 지정을 해서 G01로 하고 뭐 G000로 하고 계속 블록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쵸? 이 가공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 프로그램 블록이 많아지게 되겠죠. 이건 결국 데이터의 양과 영향을 미치게 되고 얘는 이제 나중에 생산성, 시간에 대한 생산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사람이 짜는데 너무 지치게 만들죠. 그쵸? 계속 이걸 하나하나 다 생각하고 사람이 프로그램을 짜야 하니까요. 근데 이걸 보완해 주는 게 바로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고정 사이클. 고정 사이클. 그러니까 뭐 두 블록 정도, 뭐 G71 정도로 해보죠. 단면 황삭 사이클. 얘를 가지고 두 블록 정도 하고 가공 조건, 뭐 1회 절임량은 얼마나 주는지, 한번 올라올 때 후퇴량은 얼마나 주는지 가공 조건만 이 두 블록 안에 써주면 알아서 가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개념이 바로 고정 사이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품종이 여러 개일 경우는 굳이 이렇게 일일이 다 안 해도 되니까 적합할 수 있죠. 그리고 메모리 용량도 적게 사용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죠. 공구 경로는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알아서 공구 경로를 설정해 줍니다. 가공 조건에 따라서요. 내가 요구하는 가공 조건에 따라서 컴퓨터가 알아서 공구 경로를 만들어 주죠. 4번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51번 보겠습니다. 머시닝 센터에서 그림과 같이 1번 공구를 기준 공구로 하고 G43 플러스 방향 공구 길이 보정이죠. 그래서 길이 보정을 하였을 때 옳은 것은 플러스 방향이니까 기준 공구 일단 1번 공구로 보고요. 2번 공구 같은 경우는 30만큼 플러스가 되니까 G43을 이용한 게 맞죠. 2번 공구의 길이 보정 값은 30이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 공구를 하려면 길이 방향 보정 마이너스 방향 보정을 해야 되니까 G44를 이용해서 20만큼 해야겠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보기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3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실제 공구 위치에서 좌표 지정 위치로 공구를 보정하고자 한다. 공구 보정량의 값은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어떤 위치가 있었을 거예요. 그쵸? 실제 위치는 냅두고 이전에 맨 처음 최초의 위치가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0.8하고 X축 0.8하고 X축 0.8하고 Z축 1.5를 보정값으로 넣었더니 지금 좌표 지정 위치로 왔어요. 근데 실제로 원하는 곳은 좌표 지정 위치가 아니고 실제 공구 위치가 있는 곳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림상으로는 지금 여기 있는 공구가 기준점이 여기 있는 거죠. 그림상으로는 0.8만큼 이렇게 X축 방향으로 와야 하지만 X축은 지름값을 써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은 반을 깎은 것 0.4를 직선 방향으로 와야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기계는 X값은
지름값을 이용하므로 그걸 고려해서 반만 와야 합니다. 반만. 그러니까 0.8에서 반을 더한 값을 빼줘야 되는 거죠. 0.8도 빼주고 0.4도 같이 빼주는 총 마이너스 1.2를 빼줘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보정값이 x는 0.8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보정값도 상쇄해 줘야 되고 그림에서 지정 위치와 실제 공구 위치와의 차이, 그림 도면에서는 0.8이지만 x값은 지름값을 쓰므로 반지름값인 0.4를 넣어줘야 돼서 실제 보정값까지 더해준 값을 총 써줘야 됩니다. x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2까지 보정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z축 값은 0.8을 빼준 값 마이너스 1.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6번 보죠. 아래 CNC 선반 프로그램에서 지름이 20mm인 지점에서 주축 회전수는 몇 rpm인가? G50, X100, Z100은 좌표계 설정이죠. S2000이라고 하면 최고 속도를 2000으로 잡고 그다음 1번 공구로 넣어준 다음에 절삭 속도 일정 제어 200m/min으로 절삭 속도를 일정하게 제어하고 정회전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회전수를 물어봤으니까 n은 파이 d분의 1000v라는 공식을 써야 되죠. 이 해설에 v가 없죠. 3.14 곱하기 d, 여기에서 d 값은 공작물의 지름을 이야기하는데 현재 공구의 위치 상태 G00X20Z3 가공 초기점으로 가는 것이죠. 60번 이렇게 G코드가 많은 경우에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기능, 최근에 있던 기능이 G코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